중국이 한국 컬링 선수들 외모 비하하는 진짜 이유, 알고 보니 열등감 폭발이었던 거 실화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올림픽 컬링 한중전 보셨나요? 아니, 진심손에 땀을 쥐고 봤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이 대역전승 거두는 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소름 돋는 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누리꾼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아니, 실력으로 완패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선수들. 예쁜 건 다 성형외과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면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교과서 아닙니까? 자, 일단 경기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우리 경기도청 여자 컬링 대표팀, 일명 오지팀이 중국을 상대로 펼친 이번 경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죠. 3엔드에서 대량 득점하고 5엔드에서도 추가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왔거든요. 중국 선수들 표정 보면 진짜 멘탈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컬링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스포츠잖아요. 9엔드에서 우리가 역전을 허용하면서 순간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우리 김민지 선수가 정말 미친 클러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10엔드에서 김민지 선수의 샷 정확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아세요? 테이크아웃 성공률이 무려 92%였어요. 9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컬링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 이건 진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만 보여줄 수 있는 수치거든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에서 이 정도 성공률을 보인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컨디션이 좋았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수년간의 훈련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극도의 집중력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중국 선수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겠지만 실력 차이는 명확했어요. 정교함에서, 전략에서, 그리고 멘탈 관리에서 우리 선수들이 한 수위였다는 걸 경기 내내 증명해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한 실력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중국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가관이에요. 중국 언론과 누리꾼들이 경기 분석은 뒷전이고 우리 선수들 외모 비하에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예쁜 건 다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식의 진짜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어요. 아니, 스포츠 경기에서 졌으면 실력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게 스포츠맨십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진 것도 억울한지 이제는 외모 비하까지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민족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존중받잖아요. 외국 선수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고 심지어 한국 도시락을 맛보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로 호감도가 높죠. 근데 중국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만 보면 자리를 피하거나 대놓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공식 인터뷰에서조차 중국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거나 암적인 존재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로 쌓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보여준 비매너와 반칙, 그리고 뻔뻔한 태도가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자,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여자 컬링 대표팀 오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보죠. 먼저 이 팀 이름이 왜 오지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진짜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팀 멤버 5명 중에 4명의 이름이 지로 끝나요. 김민지, 김경은지, 김선영지, 김효지 선수죠. 근데 남은 한 명인 설혜은 선수는 멤버들 사이에서 먹성이 좋기로 유명해서 애칭이 되지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지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이게 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오지랑 우연히 겹치면서 더 임팩트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고 혁신적인 오지 기술처럼 우리 선수들도 빠르고 정확하고 혁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완전 찰떡 같은 별명이죠. 이 팀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2023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기 시작한 이들은 범대륙 컬링 선수권에서 우승했어요. 이게 어떤 대회인지 아시나요?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팀들이 모여서 겨루는 메이저 대회거든요. 여기서 우승했다는 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컬링계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불리는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랜드 슬램이 뭐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만 초청받아서 참가하는 프리미엄 토너먼트예요.
여기서 우승했다는 건 한국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입증한 거죠. 지난해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거든요. 전승 우승이 뭔지 아세요?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이기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너먼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탈락하거나 순위가 밀리는데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경기를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중국을 포함한 모든 팀들을 상대로요. 이 우승으로 18년 만에 한국의 동계 아시안 게임 컬링 금메달을 안겨줬는데 18년이라는 공백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세요. 거의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못 땄는데 오지팀이 와서 단번에 그 가뭄을 해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선수들의 외모와 매너예요. 실력만 좋으면 뭐해요? 인성이 받쳐줘야죠. 우리 오지팀은 팀워크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언니, 동생처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경기 중간중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산타 복장을 하고 해맑게 웃으면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그 영상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팀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실력도 세계 최고고 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언론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데일리 스포츠는 한국 컬링팀의 미모와 실력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거의 팬클럽 기사 수준으로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 컬링팀은 외모도 실력도 세계 최고라는 헤드라인을 뽑을 정도예요. 일본 누리꾼들도 우리 선수들을 미녀 군단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죠. 특히 김민지 선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데 일본 팬들은 한류 드라마 주인공 같다.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눈을 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팬들은 김민지 선수의 경기 일정을 다 외우고 응원하러 온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세계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한국은 국가대표를 얼굴 보고 뽑느냐는 농담 섞인 찬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외모가 화제죠. 얼굴부터 이미 금메달이라는 댓글도 수없이 많고요. 실제로 일상 사진을 봐도 왕실 귀족 같은 우아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매력이라는 게 더 놀라워요. 운동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포츠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열등감이에요.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외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성형외과 운운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그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선수들 같은 외모와 실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자연미가 아니야, 만들어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인지 아세요? 설령 성형을 했다고 쳐도 그게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컬링 잘하는 거랑 외모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돌밀 때 얼굴로 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태도는 비단 컬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쇼트트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탈리아의 쇼트트랙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를 아시나요? 이 선수는 동계올림픽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획득한 세계적인 스타예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중국 선수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메달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경기 영상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진로 방해인데 심판들은 이를 제대로 판정하지 않았죠. 폰타나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중국 선수가 내 경기를 망쳤다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경쟁에서 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명백한 반칙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거죠. 네덜란드 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중국 선수가 경기 중에 진로를 방해하는 비매너 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중국 언론은 자기네 선수가 대국의 품격을 보여줬다며 네덜란드 선수를 무례하다고 몰아세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먼저 반칙을 하고도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전 세계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을 꺼리는 거예요.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인데 중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 때도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는 유명했어요. 우리 컬링 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중국 관중들이 고성방가를 지르며 집중을 방해했거든요.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력을 요구하는지 아시잖아요. 선수들이 샷을 하는 순간에는 관중들도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기본 에티켓인데 중국 관중들은 일부러 소리를 질러서 방해했어요. 이건 홈 어드밴티지를 넘어서 비열한 행위죠. 근데 우리 선수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승 우승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모이는 화합의 장이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극명해요. 한국 선수들은 어디를 가든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환영받아요. 훈련장에서도 선수촌에서도 경기장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로 다른 선수들과 교류하죠. 한국 도시락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맛보고 싶어 한다는 훈훈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예요. 억지로 강요하거나 선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죠.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선수들이 나타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자리를 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공식 인터뷰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요. 중국 선수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 중국은 스포츠계의 암적인 존재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말들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선수들과 중국 관중들이 보여준 비매너와 반칙들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반응이죠. 중국 선수들 본인들도 자신들의 국가가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한국의 선한 영향력과 민족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교육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맨십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 선수들이 실력과 인성, 그리고 외모까지 모두 갖출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인성 교육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오지팀의 팀워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들은 진짜 원팀이거든요. 경기 중에 실수가 나와도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샷이 나오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리더가 지시하고 멤버들이 따르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5명이 모두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수평적인 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팀워크가 경기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김민지 선수의 92% 테이크아웃 성공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인의 기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다른 멤버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팀 전략에 맞춰 완벽하게 실행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스킵이 지시를 내리고 다른 멤버들이 스위핑으로 돕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팀 스포츠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일상을 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경기 밖에서는 평범한 2030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맛집 탐방하고 쇼핑하고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카메라 앞에서 의식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니까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선수들 진짜 착하겠다. 같이 친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바로 팬덤을 만드는 힘이에요. 중국 누리꾼들이 성형외과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세계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건 맞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 컬링 선수들의 실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외모와 운동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잖아요. 중국은 이런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라도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실력으로 못 이기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건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우리 선수들의 외모를 보면 성형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연미가 느껴져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건강한 피부, 밝은 표정, 당당한 자세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력이에요.
이건 타고난 것도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하죠.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피부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덕분이에요. 범대륙 컬링 선수권과 그랜드 슬램 우승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 두 대회는 컬링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예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대회를 찾기 힘들 정도죠. 여기서 우승했다는 건 단순히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급 팀이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캐나다나 스웨덴, 스위스 같은 컬링 강국들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췄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그랜드슬램은 초청을 받지 않으면 참가조차 할 수 없는 대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팀들만 선별해서 초청하거든요. 여기에 초청받는 것 자체가 명예인데 우리 오지팀은 초청받은 것을 넘어서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컬링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실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마치 축구로 치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업적을 달성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전승 우승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8년 만에 금메달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세요. 2006년에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건 그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 종목에서 정상에 서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오지 팀이 이뤄낸 거죠. 그것도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전승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한 거예요. 한 경기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건 절대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준 거거든요.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하면 더욱 대단한 업적이에요. 하얼빈은 중국의 도시잖아요. 관중의 90% 이상이 중국을 응원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고의적인 방해까지 받으면서도 전승 우승을 했다는 건 멘탈이 정말 강철 같다는 증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일본 언론이 우리 선수들을 팬클럽처럼 띄워주는 것도 이해가 가요. 데일리 스포츠가 연일 우리 선수들의 기사를 쏟아내는 건 단순히 한류붐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진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일본은 스포츠 저널리즘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함부로 선수들을 띄우거나 과장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일본 언론이 이렇게 극찬을 쏟아낸다는 건 우리 선수들이 정말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민녀 군단이라는 별칭도 재미있어요. 민녀가 뭔지 아세요? 민간의 여신, 즉 일반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일본어 신조어예요. 아이돌이나 배우처럼 직업적으로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면서도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일본 누리꾼들이 우리 컬링 선수들을 보고 민녀 군단이라고 부르는 건 운동선수라는 신분이면서도 연예인 수준의 비주얼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찬사인지 아시겠죠? 김민지 선수에 대한 일본 팬들의 열광은 거의 광적인 수준이에요. 경기 일정을 다 외워서 응원하러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일본 SNS에서는 김민지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 팬아트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외모만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인성도 좋아야 이런 열성적인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세계 누리꾼들의 한국은 국가대표를 얼굴 보고 뽑느냐는 댓글도 농담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짜로 우리 선수들의 외모 수준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이게 단순히 동양인의 미의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미모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양인들도 아시아인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이니까 더 가치 있는 거죠. 우리 선수들의 일상 사진을 보면 정말 왕실 귀족 같은 우아함이 느껴져요. 경기복을 입었을 때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지만 평상복을 입으면 또 다른 매력이 나타나요. 세련된 패션 센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밝은 표정이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이게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게 더 놀라워요. 타고난 스타일에 자신감이 더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열등감이 폭발한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실력과 외모와 인성을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타령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중국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고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중국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 부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쇼트트랙에서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가 당한 일도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폰타나는 동계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한 진짜 전설적인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중국 선수의 비매너 플레이 때문에 메달을 놓쳤다는 건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폰타나의 분노는 정당했고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이 그녀를 지지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